국가직 형법 기출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형법 기출해설 자료 1페이지 펴두시고요. 지금 형법이 있고 형법 총론이 있을 건데 총론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 차이가 없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번부터 14번까지는 토시 하나 안 틀리면 같은 문제 그대로 나왔고 13번까지 이제 14번부터 형법이 강론이 시작하면 이제 총론, 형법 총론 같은 14번부터 다시 총론 문제로 이제 해가지고 전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형법 기출해설로 쭉 하고 이제 형법 총론은 달라지는 14번부터 해서 이제 이어가지고 좀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일단 형법 해설 펴두시고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이번 시험은 전혀 어렵진 않았어요. 또 너무 쉽다고 하면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평이하게 나왔죠. 작년, 재작년이 국가직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이번 시험에는 난이도가 한번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학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고 접수도 하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커트라인이 확실히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풀어보시면서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총평하고 바로 그냥 해설로 가죠. 역시 정규 커리에서 이게 문제풀이로 갈 것 같으면 한 회당 한 2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차근차근 보는데 지금 이제 기출 해설이니까 기출 특강이니까 정답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1시간 타임 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법률의 착오, 금지 착오죠.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같은 거 정리하라고 했었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로 갑니다. 자, 다음에 2페이지 2번 부작위범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하지 않죠.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부정한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에 4페이지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용인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공동가공의 의사 이러이러한 거 이용해서 자신행위로 옮기는 것 있어야 된다로 가죠. 동그라미 2번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하되 후행자의 귀책 범위는 소극설이었습니다. 가담 이후 부분이죠. 동그라미 3번 맞는 지문이고 자, 동그라미 4번 합동범의 공동정범 긍정하는 게 판례 태도죠. 자, 다음에 5페이지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신뢰원칙 관련해가지고 교통사고 판례들 전부 정리했었죠. 그래서 과실부정 또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부정 모든 결론이 일치하죠. 그래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이 교통사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동그라미 3번 직접성 원칙 인과관계 관련해 정리했던 판례기도 하죠. 자, 다음에 6페이지 하단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 자, 동그라미 4번 일단 출발은 사자 허무인 명의의 문서도 문서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요. 추정된다는 사정만 가지고 바로 성립을 부정할 건 아니다 했어요. 이거랑 비교해서 주의하실 게 추정적 승낙 인정한 판례랑 헷갈리시면 안 됐었죠. 자, 8페이지 6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직무유기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라고 한 판례. 이건 기존에도 여러 번 풀어봤던 거죠. 자, 9페이지 7번으로 갑니다. 자,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린 거기도 하고 자, 4번 지문 정범배우 정범이론이 생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범배우 정범이론 딱 한 줄 외우라 그랬죠? 정범배우 정범이론을 긍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형법 34조 1항의 명문 규정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바 인정할 수 없고 부정하는 게 통설 판례였습니다. 이 한 줄을 어디서 했었어요? 위전착에 대한 악의가담자 죄책 정리할 때 했었어요. 딱 한 줄 정리하라 그랬죠. 그래 34조 1항 간접정범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데 그치는 자를 이용해야지 정범으로 처벌되는 사람도 간접적 이용했을 때 간접정범을 긍정하는 게 정범배우 정범이론인데 부정하는 게 통설 판례다였습니다. 딱 그 한 줄 또 의의만 알면 4번은 바로 맞추는 지면 되죠. 물론 4번 몰랐어도 1, 2, 3번이 맞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쭉 지금 이미 바로 7번까지 해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지문이 꼬여있는 게 없어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다고 평가되는 게 지문을 딱 읽었을 때 막 이런 거를 함정처럼 꽈놓은 게 있어가지고 순간 잘못하면 막
반대로 가버리고 할려지가 있는 것들이 출제자가 약간 의도하고 낸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시험은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뭐 계속 나오던 것들도 나오고 하죠. 물론 이제 아까 정번 배우니 뭐니 이런 것들 일반인은 좀 언급되는 게 있는데 정답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하단에 8번에 자, 동그라미 1번 고의범 처벌이 원칙,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 규정 있는 경우에 한해서죠. 그리고 2번, 3번, 4번도 특히 4번 같은 거 수직적 분업관계, 수평적 분업관계, 실련칙 관련으로 했었고 과실 관련으로도 진료행위, 진료 보조행위 나눠가지고 구별해서 외우라고 한 것도 있었죠. 그래서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에 11페이지 9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자, 과잉피난, 긴급피난, 정당방위, 과잉방위 다 똑같아요. 뭐에서 문제되는 거야? 주관적 의사에서는 차이가 없고 상당한 이유 관련해서만 상당성 부정이었죠. 그래서 피난 의사는 과잉피난의 경우도 있어야 한다가 결론입니다. 이것도 외워 푸는 게 아니죠. 자, 2번, 3번, 4번.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과잉 피난의 효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의적 감면이죠. 감경에 한정하냐, 면제가들이냐, 임의적이냐, 필수적이냐. 이건 조문 정리 기본이었죠. 자, 다음에 13페이지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기억번. 중지미수가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이건 헷갈리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인신문에서는 철회가 가능했었죠. 자, 니은번 보세요. 자의성을 가지고 중지한 사람은 중지미수가 되니까 필요적 감면. 자의성을 가지고 중지한 사람이 만류에서 만류를 당한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죠. 한 명은 중지미수, 한 명은 다른 한 명은 장애미수면 효과가 어떻게 돼요?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고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이니까 자 어디가 틀렸어요? 을에 대해서 형을 감경할 수 있죠. 임의적이나마. 뒷부분이 틀렸죠. 아마 니은 지문이 차근차근 풀어서 푸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답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중지미수고 이 사람은 장애미수고 이 사람은 필요적 감면이고 이 사람은 이의적 감경 어쨌든 감경이 되는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지문인 겁니다. 그나마 니은번 지문이 제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예요. 차근차근 또 생각해가지고 푸는 문제죠. 그냥 외워서 그냥 눈에 발라가지고 풀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 안 했으니까. 자, 나머지는 맨날 나오던 거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11번. 자,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교통사고라 그래가지고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음주랑 무면허는 실경. 자, 그리고 뭐야? 특가 위험운전 치사상과 과실손괴는 왠지 실경이어야 될 것 같은데 판례가 희한하게 상경으로 잡죠? 이런 거 다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특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버리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역시 여러 번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자, 다음에 15페이지 1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4번 유죄가 나와야지 부수형으로서 몰수추징 때릴 수 있는 거죠. 자, 17페이지 1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기대 가능성 있어서 위증죄 성립한다죠. 증언 거부권 인정되는 거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18페이지 1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반출하는 순간 기수가 된다. 이후에 넘기는 행위는 종료 이후의 행위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이것도 자주 강조하던 판례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15번으로 가서 자, 동그라미 1번 입찰방해죄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이었죠. 그래서 입찰 절차 자체는 존재하는 걸 전제로 구성요건을 따진다 했습니다. 자, 21페이지 1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니은번 판단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잘 안 내던 판례에서 낸 거여가지고. 근데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억하고 디귿이 맞다라는 건 맨날 나오던 거죠. 그래서 니은번, 리을번이 틀린 거고 기억 디귿이 맞는 겁니다.
아마 니은번 판례가 좀 생소했을 수 있는데 이것도 기본서에서는 다룬 판례였어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17번으로 가서 위계공지방은 워낙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기억번, 현실적 직무집행 방해가 없어져. 폭행협박 공지방하고 위계공지방하고 비교해서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역시 뭐야? 위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서 위계공지방이 성립하지 않는다죠. 리을번은 여러 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하단에 18번. 자, 동그라미 3번 지문. 권리행사 방해죄가 아니라 타인 소유니까 절도죄가 성립한다죠. 절도죄는 타인 소유,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소유, 소유권 가지고 구별하는 거라 그랬죠. 자, 24페이지 19번에 동그라미 2번. 비밀장치가 안 돼 있으면 객체가 되지 않고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25페이지 20번. 자, 동그라미 3번이 맞는 건데 이거 교통사고죠. 그래서 3번은 좀 생소했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죄수 판례 같은 건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거는 너무 직접적인 중앙선진법 특별법 판례여가지고 설명 꼼꼼하게 안 했던 거거든요. 자, 근데 또 뭐예요? 1번.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 기수범과의 죄수 관계, 법정행 비교, 상경인 경우, 일죄인 경우 정리했죠. 동그라미 2번. 부진정 부작위범, 보증인지의 발생 근거에 대한 형식설이죠. 동그라미 4번. 의사 집단 가지고 판단한다 했죠. 맨날 내던 거잖아요. 강조했던 아예 쟁점 관련인 거죠. 1, 2번은 특히.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틀리니까 웬 교특법 3번이 맞는 거구나. 그렇게 풀었어야 됩니다. 3번을 정확히 알고 푼다기보다는 속어법으로 쳐내고 나니까 3번밖에 맞을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3번 지문 자체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정답률이 그렇게 떨어지는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약간 마지막에서 순간 헷갈릴 수 있는데 다 풀 수 있죠. 자, 그럼 다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딱 문제를 전체를 쭉 훑었을 때 이런 거는 좀 틀렸을 수 있겠나라고 좀 잡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한두 지문 딱. 그것도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절대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고 평가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쉽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아마 다른 과목도, 형소도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고, 다른 지금 과목 같은 경우도, 기본 과목 같은 경우 그렇게 어렵게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총론으로 가서, 자, 형법 총론 14번으로 갑니다. 앞에 거는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자, 형법 총론 18페이지 14번 형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판례. 이 판례는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들어가라 그랬죠? 동기설 폐지 판례죠. 그래서 협의의 한시법, 광의의 한시법, 4번, 5번이죠. 1, 2, 3, 4, 5번 정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온 거 그냥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얘기했던 최신 판례 나온 거죠. 4번 지문 판단, 1번 또 맨날 나오던 거고. 무죄사유지 면소사유 아니었죠. 그냥 외우라 그랬죠. 형법만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4번이 약간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2번이 그냥 하도 그냥 나올 거라고 찍어버린 게 나와가지고 2번은 뭐 제가 2번은 어떤 선생님들 수업할 때 강조했던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판례였습니다. 자, 다음에 19페이지 하단에 15번으로 가서 동그라미 1번 판례태도 모의 목적을 신분으로 봐서 부진정 신분이니까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 부진정 신분 가담 33조 단서 책임개별화 적용 우선 작용돼서 모의 목적 위증교사가 된다죠. 바로 틀린 지문이죠.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쉽진 않지만 이거는 정말 설명 여러 번 했었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16번 동그라미 3번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라 구성여건 요소로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구성여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죠. 이것도 맨날 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동그라미 1번 위조죄와 달리 위작 변작죄는 유형 위조뿐만 아니라 무형 위조까지 포함하는 걸로 해석하는 게 판례 태도니까 당연히 죄형법정주 위반이 아니겠죠. 자, 23페이지 18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일부라도 누범기간에 걸쳐 있으면 누범정과 해당해서 누범가중 해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그 스토킹 관련도 최신 판례에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셔서 니은번. 과실 미수는 불가벌이다. 이 한 줄은 맨날 외우라 그랬잖아요. 자, 리을번. 본안소송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실행의 착수 부정하는 게 판례였죠. 자, 20번 종범 방조범. 자, 동그라미 2번. 선고형이 아니라 이것도 다 형벌론 같은 데서도 구구절절 설명했었죠. 법정형을 깎는 거죠. 그래서 꼭 정범 방조범의 형 차이가 꼭 나야 되는 건 아니다가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2번이 순간 헷갈렸어도 동그라미 1번 필요적 공범 대항범 내부 참가자 상호 간의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동그라미 3번 방조고의와 정범고의 이중의 고의 필요하다고요. 동그라미 3번 예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긍정설 판례, 예비의 방조 인정 여부 부정설 판례예요. 그러니까 2번이 헷갈렸어도 1번, 3번, 4번 맨날 강조하던 거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죠? 역시 속어법으로 풀어도 2번이 틀린 겁니다. 이번 시험이 무난하게 평가되는 게 한 두 개 지문 사이에서 헷갈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속어법을 푼다고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이 약간 전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 했어요. 이게 시험이 좀 작년보다 쉬웠다는 게 해설 지금 강의도 뭐 일부러 좀 빨리빨리 한 것도 있지만 작년보다 훨씬 지금 빨리 끝나거든요. 추가로 설명할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보신 분들도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무난하게 풀리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마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판에 저번 커리큘럼 때 모의고사 출제 난이도랑 그냥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그거보다 어렵게. 그래서 모의고사 출제할 때 약간 피드백이 이거 너무 쉽지 않냐라는 피드백이 가끔 있었는데 일부러 난이도 안 올렸어요. 난이도 올리는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커리큘럼 기본 강의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 문풀 최신 판례까지 차근차근 따라갔으면 항상 제가 얘기했죠. 다 맞겠다 목표를 했을 때 한두 개 실수해가지고 한 개, 두 개 틀려가지고 그냥 일단 90점대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아마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들 기본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결과 있어서 붙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 얼굴로 볼 일이 없어야죠. 그냥 오늘 보는 거는 그냥 확인용으로 한 번씩 보시는 거고. 자,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실 분들은 방금같이 빨리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예 뭐 건드릴 수도 없는 거고. 또 한두 바퀴 돌아가신 분들은 해설에 사진에다 전부 해설 달아놨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차근차근 이제 정독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참고 정도 하시고 이제 기본 강의부터 차근차근 커리큘럼 따라가셔야죠.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시험 보실 분들은 이제 정규 강의에서 차근차근 열심히 하는 걸로 뵙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정규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